반갑습니다. 오늘은요 6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저녁방송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형준님 어서오세요. 오, 슈퍼채팅까지 막 날려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정직한 기술님도 어서오시고요. 해피정님, 남미용님, 그리고 각시풀님, 여의도 가자님, 윤영숙님, 꿀벌오소리님, 정상원님, 김베드로님, 긍정의 힘님, 풍림부자님, 화수부님, 문영민님, 짱순이님 어서오시고요. 백미애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상위 10%님, 원태호님, 프리티꽃님님, 김미연님, 대JBJ님, 김진기님, 동현환님 어서오시고요. 성환아빠님, JBS9895님, 고삐리님, 재훈대디님, 봉금덕님, 얼음골님, 가치나님, 양영숙님, 미소돔님, 황금손님, 부자오빠님, 김금실님, 들꽃님 어서오시고요. 전소월님, 따스한님도 어서오세요. 송현님, 빨강망토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콩콩님, 콩콩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한사발님 어서오시고요. 도채호님, MH님, 오노노님, 박철수님, 네, 철수박으로 읽어버려서 철수박. 오늘, 수박이 제철인가? 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잖아. 네, 댓글 처음이에요. 자주 다루세요. 한성희님 어서오시고요. 미르님, 이명희님, 현우의꿈님, 황금손님, 해기스님, 어서오세요. 초록별님, 이유님, 김혜자님, 부자마덜님, 어서오세요. 질문이 올라온 게 있죠? 일단 쉬운 거부터. 여의도 가자님, 성투쌤한테 아침 시황에 나오는 성투쌤한테 구두 신겨달라고. 그 구두 신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워낙 저거 미니미니하게 귀엽게 그린 거라서 구두가 안 보여서 그러지. 그 구두 신고 있는 겁니다. 네, 신발 신고 있어. 맨발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김매도님, 뭐가 좀 답답해요. 30% 종목, 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비슷한 금액대 상승하다 조정 중인 종목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 네? 다시 생각해보자. 질문이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자, 30% 마이너스 30%짜리 종목이 있어요. 이것을 매도를 했어. 그래서 비슷한 금액에 있는 다른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다른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원짜리가 7,000원이 됐어. 근데 7,000원짜리 다른 주식이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이제 7,000원쯤 나온 거를 요걸 다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비슷한 금액에 있는 것을 매수 타이밍이 나왔으면 그걸로 옮겨 타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손실 종목을 손절해 가지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손실 종목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드리면 해피님 어서오세요. 예인이의 일상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일단은 주식을 매도를 할 때는 말이죠. 네, 지금은 뭘까? 지금은, 자,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네, 아우 씨, 너 더 들고 있기 쫄린데, 네, 더 들고 있기 쫄리고, 아,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매도해야 되나? 근데 여기 누군가가 앉아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보게 지금은 상승 추세라네. 지금은 말이죠, 주식을 팔지 않는 게 유리하죠. 기본적으로 매도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조차도 일단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라면은 올라갔다 내려온 게 당연하니까 뭐 그냥 냅둬도 돼. 지금 저 위쪽에서 만약에 저 위에서 이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 만약에 지금 뭐 9만원 정도에 샀어.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지금 마이너스 한 30% 나왔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한 30%야. 아씨,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나? 팔고 다른 거 갈아타야 되겠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꿈꾸는 주린이님, 준호주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세가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라면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조정이 들어오는 거 감안하자. 오히려 뭐라 그랬죠?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라면 내려왔다 올라갈 때 다시 더 사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상투시렁님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 네, 이럴 때 더 사줘야 되는 거지. 더 사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 주식이 내려가서 안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면 돌리고 있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0%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마이너스 50이면 어떻고 마이너스 60이면 어때요? 관계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금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저거 팔아먹은 거 한국전자금융 요것도 지금 보면은 급등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수익 나버리잖아요. 이거 마이너스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위까지 올라갔어. 7,000원까지 가서. 그래서 팔아먹었잖아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한 40% 올라간 거잖아요. 응? 40%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어야 했었던 이유, 더 샀잖아요. 더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잡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골자예요. 자, 주가가 상승한다. 지 혼자 잘났다고 상승하는 것들은 꼭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시장이 동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같이 움직이고 있거나 상승을 진행하고 있거나 바닥을 잡은 종목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답이 없지. 솔직히 이런 건 답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만약에 장이 2700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이평선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는 상승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전략적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전략을 조금 바꿔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도 아니죠. 뭐요? 저점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죠. 즉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가는 지금도 오르고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죠.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지 돼요. 그걸 보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나와 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렇다면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같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을 꼭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말이에요. 만원대에 있는 종목이 잘 간다거나 10만원대에 있는 건 못 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1000원짜리가 잘 가요, 10만원짜리가 잘 가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가격대 비슷한 거를 매수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진 현금 안에서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의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될 때는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 주식 넘어갔을 때 확실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됐을 때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장은 올라가지만 이 주식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생각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유성구님 어서오세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매도한다? 이거는 반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런 주식들이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가셔야지, 손절을 확정 지어가지고 그 손실난 금액으로 주식을 다른 거 들어간다.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네. 1000원대 주식이 대장주가 됐잖아. 금양 이런 거. 금양 이런 거요. 그런 거 뭐 옛날에는 1000원짜리였어. 그래서 미스김 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미스김 1000원짜리 미스김이네. 그러면서 쳐다도 안 봤었는데 그때는 1000원대 몇 번 사긴 했었어요. 샀다 팔았다 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몇만 원 가잖아요. 대장주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 그럼 미쳐버리면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100원짜리도 미쳐버리면은 갈 수 있는 거고, 동전주도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네, 몇만 원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타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시국을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국에서
그 어떤 시점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자, 금양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금양이 요즘에 뭐 주가가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55,000원, 90,000원까지 갔어. 솔직히 90,000원까지 갔는데 요걸 따지고 보면요, 저 밑에 여기는 한 2,000원대예요. 2,000원대. 2019년도 2,000원대. 그러면 2,000원대 매수해가지고 지금 5만원까지 왔어? 아니면 9만원까지 갔어? 뭐 5만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2,000원짜리가 5만원 가면 한 2,500% 나오나요? 네, 25배쯤 나오죠. 2,000 맞나? 10배면 2만원, 20배면 4만원. 맞지? 2,500%. 맞잖아요. 네, 계산 왜 또 2,500%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여기서 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요렇게 떨어지는 것도 다 참고 견뎌야 되고, 마지막에 불꽃이 타올라가지고 와라락 치고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견뎌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가지고 몇만원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시기에 내가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 주식한 사람이 없잖아. 있는 사람도 있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식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언제 들어왔다고? 21년도에 들어왔잖아. 21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야. 정말 빨리 시작했으면 2020년도 이렇게 해서 2020년도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아직 지금 수익 걱정도 안 해. 왜냐면 2020년도는 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계좌가 수익권 들어가 있지. 언제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어왔잖아. 그 2019년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뭐 달라고 그런 거 금양 뭐 2,000원에 사가지고 뭐 지금 9만원에 갔네 5만원에 갔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하등 없는 얘기야. 네,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만약에 내가 있어서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왜냐면 조정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팔아먹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중이 너무 적거나 나처럼 공짜 종목을 만들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잊어먹고 있었다거나, 네, 정말 많은 금액을 집어넣어놓고 2,000원에 샀는데 그게 5,000원까지 올라갔어. 한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4,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하고 있다면 진짜 고수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점권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바닥에서 주식을 시작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여기에 걸쳐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시작했어. 그러면 지금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장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장이 바닥일 때 매수를 했어.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어. 작년 7월 8월부터 주식 시작했어. 올 1월부터 주식 시작했어. 뭐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 이런 분들이 지금 손실 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가 막 좋아지고 한 40%, 네, 계좌로 치면 한 20-30%씩 확 뛰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시작하셨으면요. 중요한 건 이때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네,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30%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 과거 하락 추세에서의 뭐라고? 그냥, 네, 부산물이잖아요. 하락 추세가 만들어낸 상처야, 상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지가 입었으니까 간지러서 뜯어야 돼? 뜯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또 막 나고, 또 아프고, 또 딱지 입어. 그럼 또 간지러워. 또 뜯어? 또 아프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데카솔을 바르고 새살이 솔솔 나도록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데카솔은 똥꼬에 바르면 안 된다대? 그러면은 그 새살이 솔솔 나가지고 똥꼬를 막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죽는데 사람. 그 사람 죽이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마데카솔 바르라는 쓰잘데없는 소리고요. 네,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상승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으면, 그죠? 내가 돈이 있으면 새로운 주식을 사서 그 사람 죽일 때 그렇게 하래요. 네, 새로운 주식을 사서 수익 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팔고 나갔을 때 대응점이 뭐냐면 저것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산다 이거야. 근데 그 주식도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이고 뭐 지금 조금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30% 손실을 내고 팔았을 때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식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떨어진다면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사실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주식을 사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응? 그런 거 엄한 거 좋아하시나 보다. 김금실님. 그거 되게 저거한 그건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똥꼬에다가 마데카스를 바른다. 네, 그거 되게 옛날 유머인데. 네. 이런 거는 19금이 아니니까 네, 잘 해드리는 거죠. 써먹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옛날 개그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얼마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잃어버린대잖아. 웃음을. 네, 애기들은요 그냥 뭐 그냥 조그만 저거에도 빵빵 터지고 막 그냥 사춘기 때는 애들이 뭐 낙엽만 굴러가도 쳐 웃고 그냥 흐하하하 막 그런다는데 어른들이 되면서 성인 되면서 웃는 시간이 줄어든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이렇게 네 굳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써먹고 자꾸 웃으려고 하세요. 하면서 네 이렇게 가짜로 웃어도 뇌가 그것을 즐거운 걸로 표현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써먹으세요. 꼭 써먹으세요. 네. 햇빛이 너무 적어가는구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응? 진아송님은 27보다 어려요? 네. 나한테 오빠라고 부를 사람 많지 않은데, 여기. 다 이모님들이 왜, 뭐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이모들이. 이모 큰 누나 뻘 되지 않아요? 나 27인데 왜 그래요 지금? 자, 사는 게 그렇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니까 주식에서만이라도 네 어느 정도는 끄집어내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맞아요. 잘생기고 멋있으면 오빠지. 내가 오빠야. 저기 부자 오빠님도 계신데 지금. 자, 아무튼 네. 그래서 그래서 좋구만. 네. 오빠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냐? 네. 아무튼 자주 쓰세요. 네. 그런 말 자주 쓰시고. 네. 뭐 띠드버거? 아, 띠드버거가 치즈버거 얘기하는 거야? 치즈버거? 와, 엄마. 그러지 말자. 네, 귀신 꿈꿨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띠드버거. 혀를 콱 그냥 뽑아내야지.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때 저 주식을 사면 잘 될 것 같은데 손절 매도를 치고 가자. 자, 근데 여기에서요 마이너스 난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손절 매도를 치게 되면 안 돼요. 네? 올라가고 있을 때 손절 매도 치면은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왜냐면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5% 올라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5% 회복하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요것을 팔지 않고 있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하고요 팔고 나서 새로운 종목을 샀을 때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계단은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빨간색이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가 일단 발생해요. 살 때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이 수수료 당연히 뭐 무시할만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손절 확정 짓고 수수료까지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런 상태에서 넘어간다. 쉬운 건 아니죠. 금액이 크면 따님이 같이 듣고 있어요. 네. 27처럼 안 보이나 보지? 이거 흰머리를 가렸어야 되는데 제기를 네, 염색을 안 했더니 네. 27 맞아? 네,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여기 지금 흰머리가 좀 나고 이런 겁니다. 딱 보면 27처럼 보이잖아요. 네. 한빛꼬라고? 한빛꼬? 따님, 한빛꼬? 네. 내가 알아뒀어요. 네, 한빛고등학교. 우리 집 옆이야.
네, 지나가다 날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럼 27살 오빠 잘 기억하세요. 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따블님 어서 오세요. 자, 어서들 오십시오. 자, 오케이. 어쨌든, 네. 그런 거니까, 단풍이 푼다. 네. 오늘도 한빛과 앞에다가 똥 싸고 왔는데, 네. 조심하세요. 똥 밟을 수도 있어. 내가 안 치우면은. 어쨌든요. 네,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먹을 때는 항상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주식을 살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팔 때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과연 팔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네. 아무튼 뭐 내가 담임 선생님보다 나이 많을걸? 어쨌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실난 종목이 지금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뭔가 악재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 마이너스 30%인데 아직 저점까지도 한참 밀릴 것 같아. 사실 오늘 방송 제목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면이라고 써놨지만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고민했었던 제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다. 네.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제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네,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 그냥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같이 얘기해 드리면 돼요. 자,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악재, 호재 이 강의도 해드렸고요. 지지선, 저항선 이 강의도 해드렸잖아요. 유튜브 부분 다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매물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시황에서 해드리고 있거나 자,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때쯤이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신을 받아들였든 신기가 있다거나 방울을 흔든다거나 쌀 던진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맞았다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경제학자들은 돈 떼돈 벌어야 돼요. 몇백억씩 벌고 몇천억씩 벌고 그냥 사는 것마다 다 빵빵 터지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부자가 없대. 경제학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있기는 있겠죠. 네. 근데 거의 없다는 얘기야. 왜? 경제학자들은 뭐냐면 저도 경제학을 공부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표를 딱 보고 그것을 완전히 맹신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맹신한다는 이야기예요. 맹신을 딱 하면서 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저게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즉 미국에서 국채의 어떤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큰 뭔가가 올 겁니다. 경제의 어떤 부분이 나빠질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아요.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 이게는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 그 고평가인데도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고평가 있는 거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 2차전지 이런 것들 안 떨어지잖아요. 네.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시장에는 지표니 분석이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다고? 수급이라고. 수급.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쯤이면 팔아야 쓰겄다. 네. 이쯤이면 팔아야 쓰겄다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안녕 인산가? 그거 아니에요? 안녕 인산가? 이게 인산가? 네. 아무튼 네. 인산가가 요즘에 네 살짝 미쳤나 보더라고. 인사를 잘하는가 봐. 잘 가대. 네. 썰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상증자 악재가 떨어졌어.
유증 악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에서 삥 뜯겠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 오늘 많이 내려간 종목 SC 거시기 있었잖아. SC 이거 이름 이상한 거요. 네, 이거 오늘 떨어졌는데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요. 근데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주식들이 요즘에 많아요. 많아. 뭐 때문에 떨어졌나 보면은 요즘에 대부분 그냥 유상증자. 근데 유상증자 뭐 달라고 하냐 보니까 운영 뭐 임상 개발을 쓰고 근데 이게 핵심이겠죠? 네. 56억 3천만 원을 빚값 내 쓰겄다. 253억 원 임상 개발과 연구 개발 운영 자금을 쓰고 빚값 내 쓰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무상증자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런 거 나오잖아요. 저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저런 악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씨 짜증나. 얘가 임상개발에 이만큼 쓰고 채무상환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재무구조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돈 좀 걷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건데 일단은 나는 돈을 내야 되니까 짜증나죠. 대신 주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거예요. 회사가 니들 돈을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돈만 줘라. 왜 나한테 돈 자꾸 뺏어가지 마라. 이게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악재지. 그래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겠냐? 내일도 떨어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충격이 끝나고 나서 아유 씨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냐? 이제 손실 났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고 네 그냥 유상증자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진정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거기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전히 악재가 변한 건 없어요. 유상증자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됩니다. 왜? 유상증자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유상증자 받을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회사에다 돈을 납입하잖아요. 유증을 받잖아요. 그럼 회사는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죠. 그걸 가지고 채무를 갚아. 재무구조가 좋아지죠. 사업을 진행해요. 투자가 확장되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재료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하는 사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얘가 과연 상승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생활건강이다 이거야. 생활건강. 이제 중국 관련주 짜증나 죽겠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국 관련한 이슈가 해소가 안 되면 안 된다. 엊그제도 막 불렀다면서. 네. 엊그저께도 막 저거 뭐야 그 대사관들 서로 막 불러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난리를 쳤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과의 관계가 언제쯤 해결될까요?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 쪽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특히 이 대형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요것도 그렇고 아모레도 그렇잖아요.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거. 네. 얘들 왜 그래요? 중국 관련해서 뭐가 있다?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조그만 화장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이렇게까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요, 이거.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연속이 되고 악재가 연속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물러나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임상시험에 실패했다. 바이오주가요?
임상시험에 실패했어. 그러면 그건 대단한 악재가 돼요. 왜냐면 임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신청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 결과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승질 급해갖고 네, 그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다니까. 우와, 언제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래서 대단한 악재로 나가요. 임상이 실패했다 이런 거는. 취소됐다. 뭐 아니면 뭐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살 거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주가가 안 빠져야 돼요. 즉 악재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지금 마이너스 30%짜리인데 악재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 아이씨, 내가 만약에 아무리 쥐를 갖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 30%야. 아씨, 언제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는 팔아도 될 수 있겠지. 네, 물론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이제부터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어지간하면 안 파는 게 낫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파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눈에 딱 보이는데 저거는 내가 없는데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 그럼 이거 팔아서 사서 괜찮아요. 네. 팔아도 괜찮습니다. 본전와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아요. 비중을 적정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요, 뭐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비중만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이 커졌어.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줄이란 말이지. 네. 그럼 줄이세요. 근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쁠까요? 예? 중국과의 관계가. 저는 그것도 조금 그래요.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쁠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을 쳐냈거든요. 마이크론을 쳐낸 상태에서 얘네가 지금 반도체 공백을 메꾸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의 속내는 뭐냐? 우리나라의 속내는 뭘까? 우리나라는 뭐냐?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발발 뛸 그런 상황이냐? 뭐 이렇게 좀 황당해 할 수도 있겠죠. 니들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항의가 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니들 뭐 이렇게 우리도 화났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도 안 풀고 있죠. 약간 그냥 음지에서 복수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체 관광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들이 원하는 건 하고 있어. 달라고. 이번에 삼성전자 그 옛날에 상무하던 하이닉스 부사장 이거 지냈던 사람이 뭐 중국에다가 그 기술 빼내가지고 반도체 복제 공장 세우려다가 딱 걸렸다며. 걸린 것도 그냥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대만에서 투자하기로 한 게 이제 그 파토가 나면서 그게 걸려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한한령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공항에 와가지고 어떤 중국인 여자가 네 또 난리치고 막 그런 거 있었다면서. 피곤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과연 한한령이 풀리고 뭐가 했을 때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화장품 관련주, 이 대형 화장품주들에게 과연 호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시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거 말고 뭐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저거 뭐 있어요, 그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중국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해외 관광객 들어오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꼭 중국한테 매달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중국을 해야지 좋은 겁니다. 탈중국이요. 중국을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중국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추세가 돌아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화장품주, 그냥 조그만 것도 말고요. 걔네들은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대형주들은 발을 못 빼고 있잖아요. 그 이마트 신세계 그처럼 신세계 이마트구나. 걔네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얘네들은 중국이 뭐 이렇게 관계 개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잠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이 화장품 업체들이 탈중국을 선언하고 중국의 비중을 줄이기 전에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형 화장품주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친 다음에 갈아타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이런 것들이죠. 조그만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OEM이고 ODM이고 그러니까 뭐 토니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토니모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 돼요. 오히려 괜찮아요. 네. 얘네들은 중국에 대해서 기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걔네들은 내려가 있거든요.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빠진 게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빠지는 것도 없어요. 이거 뭐 코스메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왜? 중국이랑 관계가 없거든. 근데 경기는 살아난대.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대. 마스크를 벗었대. 그게 얘네들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 그 뭐야 그런 프리미엄 화장품들을 같이 대놨었던 대형 기업들은 피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 답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냐? 탈중국을 해야 되나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벗어나가지고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지금 넓히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들 말로는 그냥 뭐 아시아 국가로의 거점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적으로는 탈중국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콜마는 잘 안 올라간 것 같더라. 뭐 내린 것도 없지만은, 네. 이것도 좀 갈 때 된 것 같은데. 그죠? 아, 많이 안 빠져, 얘네들은요. 네. 안 빠집니다. 마녀 공장 이런 거는 일본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계속 가는 거지. 마녀 공장. 상장하고도 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연결고리가 많은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중국이랑 벗어나야 됩니다. 중국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이제는 잘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거나 중국에 뭔가 역할이 좀 많이 있는 연결고리가 많이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세요. 반도체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 연결고리가 많지만 반도체는 중국이 내칠 수가 없어. 화장품은 내쳐도 되거든. 근데 반도체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반도체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는 중국이 뭐 그렇게 한다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님, 물타기는 특강 들었죠? 물타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올라올 때까지. 올라올 때. 좋아질 때. 추세가 돌릴 때. 아모레 퍼시픽을 물타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타기할 자리가 없었잖아요. 아, 물론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났어야지. 근데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는 매수해도 괜찮네요. 돌아섰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중을 확실히 줄여줘야 돼요. 자, 내가 생각해 봅시다. 물타기를 들어갔어. 여기서 샀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면.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 내가 매수한 가격대가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야. 20만원 정도에 매수하셨어도 네, 탈출이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는 아닙니다. 내가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내린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면 우리 베드로님이 문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 아모레 같은 화장품주야, 아모레 퍼시픽이야, 아모레 G야, LG 생활건강이야, 얘들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겠냐 이거지. 못 올라간다 이거야. 못 올라가면 차라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거는 팔고 넘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화장품주를 사더라도 대형주들은 피하고
조그만 애들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랑 연결고리가 없는 애들이요. 차라리 베트남 욕을 많이 하지만 베트남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애들을 사는 게 낫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비중이 많아. 내가 만약에 손실난 종목이 비중이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팔면은 멘붕이 오겠죠. 예? 멘붕이 오겠지. 멘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하고 시켰지. 여기에 비중이 많으면. 그러면 조금만 잘라요. 네? 조금만 자릅시다. 그래서 갈아타요. 그럼 얘는 비중이 줄어들어서 안정감이 생길 거고요. 요거 가지고는 새로운 주식 사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조금 파는 거는 그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주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100주, 한 500주 정도 팔았다. 아, 크게 저거 데미지 없습니다. 돈은 생기니까 새로운 주식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에 내가 10만원짜리니까 한 1000주 갖고 있다. 한 1억 갖고 있어. 맞나? 그러면? 1억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 돈 1,000만원어치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저거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부담스러워. 나는 끝까지 한번 가고 싶어. 얘네들이 설마 망하게 하겠습니까? 뭐 유볼도 높고 뭐 회사 나쁘지 않은데 망하겠습니까? 언젠간 돌아서겠죠. 라고 한다라면은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딱 놓여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뭐 좀 그런데 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요 구분이 딱 지어져 있어요. 리오프닝이 지금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리오프닝이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가냐면 2차전지가 오늘은 또 요즘에 계속 올라가죠. 네,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반도체나 자동차가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가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걔네들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급의 균형은요. 자동차 쪽에도 개인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집합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 이게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차가 여기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도체. 왜 개인들은 반도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그동안 얘네들이 반도체 갈 때 2차전지 못 갔잖아요. 계속 얻어맞고 하느라고. 그럼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또 올라가고 나면 또 쉬면 얘네들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러면서 주도주들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을 올려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좀 쉬냐 아니면은 코스닥이 쉬냐 거기에 대한 차이고요.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너 많이 갔으면 나 좀 쉬자. 나 좀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어요. 2차전지처럼. 2차전지. 지금 2차전지도 똑같잖아요. 코스닥을 봐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조정 세게 받았죠. 2차전지 내려가면서. 그래 다시 또 가죠. 근데 제 생각에는 2차전지가 다시 달린다고는 해도 그 고평가 국면에서 그렇게까지 대단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면 뭐 또 막 여러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지금 이게 69만원 70만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55만원대에서 네 70만까지 잘 올라왔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갈 걸 생각해요? 어쩌면 이 가격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5년 후에 7년 후까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적정 주가니 뭐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적 같은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뭐 지금 가격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몇 년치 거예요. 이번 거 아니잖아. 내년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실적 봐봐요. 계속 증가하고 5년 후, 7년 후, 10년 후 막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좋아진대잖아요. 계속 좋아진대요. 계속 좋아진다 칩시다. 계속 좋아진다 치고 계속 좋아져.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조까지 간대. 2025년도에.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고요. 올해는 지금 아니잖아. 내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저 앞에서 터질 것을 이미 가져다가 주가에 반영시켰지. 주가에 반영시켰는데 어차피 저게 사실적으로 가는 거라면 2025년도에 그만큼 간다면 26년에 그만큼 간다면 지금 주가 정당성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계속 앞에 걸 갖다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6월달 끝나면요. 7월 중반부터 실적 발표 나옵니다. 네, 7월 중반부터 8월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70만원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고 있는데 여기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70만원에 에코프로를 사가지고 얼마나 먹으시겠어요? 뭐 보니까 뭐 8배 간다, 뭐 9배 간다 해서 7, 8에 56, 뭐 560만원 간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솔직히 거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인가 이거 뭐 800만원 간다고 그랬어? 얼마 간다고 그랬어? 이건 아직도 저도 비중 조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추세가 있어서 그냥 놔둔 거거든요. 이뻐서 놔둔 거는 아니지. 네. 2차전지가 좋아서 놔둔 건 아니에요. 근데 덜 올라간 2차전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이수 거시기 있잖아. 이수. 이름 그지가 어려운 거. 뭐 또 올라가잖아요. 미친놈이요.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거시기 뭐지? 상한가 간 놈 중에 누구였어요? 그거. 상한가 놈이 아니지. 상한가 간 놈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요? 오늘 상승률 상위에 있던 놈.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 누구요? WCP인가 그 있잖아요. 이것도 분리막 관련해서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또 그렇게 가는 건. 네. 2차전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올라간 것들이 또 반등하는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뭐 2차전지에서 나는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사세요.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찾아보세요. 뭐 2차전지로 뭐 진출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을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격대가 그냥 5년 후에 어떤 기업 가치 생각해서 적정 주가대다. 나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고평가잖아요. 5년 후에 이 정도 가치가 온다. 그러면은 5년 동안 그냥 네 이거야 이거 그냥 이게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26만원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가 나온다. 그러면 52만원 53만원 54만원 가야 되겠죠. 53만원? 54만원 가야 되죠. 54만원. 시총은요 52조 시총이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생각해봐요. 가능성이 있겠는가? 뭐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차피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전기차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뭔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예측대로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이 가격대가 걸맞는 자리가 언젠가는 오겠죠. 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까지 횡보거나 아니면 조정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미 저 밑에 저 뒤에 거를 갖다 끌어다 썼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바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결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유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알려드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손절 매도하고 2차 전지를 샀는데, 삼성전자 처음에 살 때 무슨 생각하면서 샀지? 지금하고 똑같은 생각했잖아요. 나는 계속 들고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계속 들고 갈 겁니다. 아, 안 되겠어. 손절하고 2차 전지 갈아타야 되겠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거잖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냔 말이지? 네. 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죠? 그냥 가만 냅두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네, 손절 매도하고, 네. 근데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 지금 많이 팔아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2차 전지 사고 있으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주식은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는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사는 게 정답이잖아요.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요, 시장의 주도주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반도체야, 자동차고, 얘네가 주도주예요. 뭐 어차피 작년 뭐 여름철 지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 모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에 부딪히고 주변에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어떤 회유, 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 쳐다보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점에 팔아먹게 되죠. 마이너스에서 팔아먹게 되죠. 팔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죠. 그럼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뭐 더 올라가면 좋은 거지 뭐. 어차피 그렇지. 근데 위에서 온 매수한 사람들, 지금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뭐 80만원대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도 속이 타고 있을 거 아니야. 손실 났다 어쩌, 이미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지금 올라갈 땐 좋겠지만 또 지금 막 들어가 볼까 하고 있는데 샀더니 또 쾅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서 이제 조정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이미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지 돼요. 주도주는 그냥 들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기다려요.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왜 그 뭐 조정 한번 이렇게 가격 살짝 떨어졌다고 그냥 막 박수 치고 있어. 와, 고점 대비 5% 내렸네. 아이고 싸네. 사야 되겠네. 네. 아무래도 퍼시픽을 화장품을 기다리시는 것은, 네, 그것은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자, 삼성전자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마이너스라도 파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더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위협,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이고 있을 때, 언제 해결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이럴 때는 새로운 종목 중에 좋은 게 있다라면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끝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저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욕을 하고 뭐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어요. 네. 돌아설 때 살 겁니다 라는 얘기만 해드렸지. 왜? 얘네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을 때가 그냥 저점에서 상승 추세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9년도를 겪어보셨으면은 이거를 너무나 쉽게 아실 수가 있다고. 이 펀드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들끓어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시죠?
그랬다가 주가가 구당탕탕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니까 2008년도 후반에 2009년도 이때 겨울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원들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제가 있는 그 지금 상암지점은 없어졌더라 대신증권.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막 그냥 김 차장 나와 해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멱살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네 책상을 들러엎고 뭐 네 내 돈 내놓으라고 네 펀드가 그런 짓걸 벌인 거잖아. 그 돈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손실을 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증권사 다닌다고? 그때 우리 와이프 친구였던 거 그랬어요. 오빠 증권사 다닌다고? 나 펀드 그때 들었는데 손실이 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적립식이냐? 그랬더니 적립식이래. 그럼 계속 넣어. 팔지 말고 그냥 냅둬. 어차피 장은 올라가. 이제 시장 금방 올라가니까 계속 넣어. 그랬더니 일단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넣다가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홀랑 팔았대요. 왜? 그랬더니 본전 와서 팔았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많이 팔아먹는 자리가 본전이 오는 자리. 살짝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투신권 매도 나온 거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들 매도가 무지하게 나온 거 그거 누가 다 받아먹었다고? 외국인이 다 받아먹었어요. 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이너스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존버지 실제요. 존버. 네. 존버인데 올라오면은 손실이 줄었어. 수익이야. 본전 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면 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주식 시발년 존나 어렵네. 이게 뭐예요? 두루 번성한다. 그런 때가 왔어. 비로소 두루 번성하기 시작할 때인데 어찌 어긋난 채로 가만히 참고 있겠느냐? 뭐야 이게? 주가가 조정할 때 이게 막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가 참 공부하고 그냥 주식 사면 수영 성과가 나기 좋은데 그냥 주식을 왜 팔아먹냔 말이요. 네? 이 요가 아니에요. 네, 한문을 그대로 읽은 거지. 두루 번성한다 이거지. 이거 두루 주자로 써있지만 실제로는 그루 주자로 써도 돼요. 주식이 번성할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바닥을 이제 돌파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리구나 라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버텨보라 이 얘기지. 인내하고 인내하라면 인내. 에? 지금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팔면 안 돼.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팔면 안 돼요. 더 사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넣어서 더 사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는 거지.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공부하기 좋은 시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88TV에서 저거 이벤트를 하잖아.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냐 오늘. 좋은데 88TV도 공지 봤어요? 네? 여기 떠 있잖아 지금. 신규 가입 이벤트 드리머하고 같이 한대요. 드리머 선생님하고. 네. 성투사 X 드리머. 그래갖고 나는 뭐지? 했는데 드리머 전문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가입 이벤트래. 신규 가입 이벤트. 그래서 신규 가입 이벤트 하는데 뭐가 있냐면 기초 강의. 이거를 1개월 무료 등록 해준대요. 이걸 하면은 여기 새로운 신규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 88TV가 새로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기초 강의가 있어요. 기초 강의가 약간 특강 같은 그런 건데, 네, 특강 같은 건데 이렇게 기초 강의에 돼 있다고. 이 기초 강의를 여러분들이 오우씨,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인단 말이야. 이 사진이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10강이 되어 있거든요. 10강이 이렇게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는 10만원짜리래요. 내가 만들었는데 가격을 몰랐어. 10만원짜리 강의란 말이에요. 10만원짜리 강의. 네? 10만원짜리 강의. 이거를 이번에 할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가입을 할 때 가격도 깎아주고, 어떻게 깎아준다 했어? 어떻게 깎아준대? 가격도 원래 가격에서 얼마로 깎아준다고? 뭐요? 하여튼 깎아줘. 깎아주는데 어떻게 얼마 깎아주는지 모르겠네. 자, 1개월은 아닌가 보다. 네. 3개월에 여기 깎아주네요. 이거 봐. 여기 139만원 깎아주네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데다가 아까 그 강의 있잖아요. 기초 강의 10강을 한 달 동안 들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네. 이번에 이벤트라 이 얘기입니다. 저하고 드리모 선생하고 두 분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네. 관심이 있거나, 나 진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입을 하면 돼. 네. 야, 오늘 아주 좋았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제는 여러분들 매도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매도는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면 돼? 뭐만 생각하세요? 뭐만 생각하면 돼? 뭘 살까? 네. 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볼까? 그 얘기요. 시장이 조정나면 아싸 들어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만 좀 제발 좀 들어와줘.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 깨가지고 한 2550, 60씩 하면은 또 곡소리 나겠지. 아이고 죽겠슈. 왜? 위에서 산 사람들은 또 빠져내려오니까 짜증나잖아요. 손절매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기다리라고요. 가면 좋고, 그죠? 더 가면 좋고, 내려와도 좋고, 왜? 기다리고 있잖아. 들어와잖아요. 가격 싸지면 사세요. 삼성전자요? 가격 싸지면 사세요. 더 사. 왜? 지금은 사지 말고. 지금 왜 살라고 그래? 지금은 사지 말고. 들어오면 사세요. 뭐 지금 하면 6만 한 7, 8천원대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7만 전자가 깨졌네 어쨌네 막 그러겠지. 그러면 또 사. 그러면 또 사는 거요. 네. 하이닉스요? 지금 뭐 매수가 안 되죠. 뭐 어차피 매수 못 하지만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이. 네. 이거는 콩나물 못 찾냐가 되네. 이런 제기를. 10만 원.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들어오려면 한참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선가 터닝이 나올 때 사든가 해야 되겠죠? 네. 싸질 때 그냥 사면 돼요. 네. 싸질 때 사세요. 그러면 돼. 현대차요? 괜찮아. 네. 뭔 상관? 뭔 상관? 근데 얘네들 지금 보면은 아직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서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안 돌아서고 있어. 돌아서도 좋은 거고 안 돌아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려면 아직 데드가 골든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를 더 들어가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든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럼 들어왔다가 하시란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라고요. 그러다 못 사면 어떡해요? 포스코 홀딩스에 너 그래서 못 샀잖아. 못 사면 어때? 이거 뭐 35만원에 지금 사실은 여기서 매수 시점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안 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안 샀어요. 근데 또 사도 되잖아요. 왜 항상 우리 잘 보세요. 이 현대차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데드가 나오고 이제 62선 지지가 나오잖아요. 들들들들들 하면서 옆으로 누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골든크로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였지? 네.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 옆으로 들들들들 간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오면 또 사도 되는 위치가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격이. 여기 지금 포스코홀딩은 거의 다를 거 없어요. 이 이격을 좁혀놓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사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로 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그냥 딱 100%만 내자. 네? 딱 100%만 내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100%만 내요. 저는 삼성전자를 사서 100% 이하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거 100%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100%가 나왔어요. 100% 조금 더 나왔어요. 이때는요. 여기서 사가지고 100%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네
별로 거시기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삼성전자 안 사고 현대차 이런 거 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00%, 여기서 100%, 여기서 100%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도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가 5만원대, 5만원대. 비싸봤자 6만원일 거예요. 6만원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수익이겠지만, 그럼 뭐 11만원만 가면 되겠네? 다 팔았어요. 왜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추세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 요 기간이 제법 길어요. 이 기간이, 이 조정이 제법 깁니다. 이번에도 제법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 다 팔았어요. 전량 다 팔았어요. 여기.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 다 팔고 여기서 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를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100%가 문제겠어. 지금 더 많이 갔겠죠. 이게 처음에 여기 요때가 16,000원인데 얼마 갔겠어요. 몇백 프로 갔겠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먹고 팔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이게 지표야, 지표. 내비게이션이요. 나를 따르라. 삼성 장군 아닙니까? 삼성 장군. 3스타요. 3스타. 이렇게. 네. 3스타면 뭐지? 군단장? 네. 군단장이고 해군으로 치면은 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이 3스타죠. 그 다음에 공군으로 치면은 공군은 모르겠네. 육군은 군단장.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공군은 작전사령관 좀 되나? 네. 뭐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런 식인데 이거 생각해봐요. 3스타라고 나를 따르라야. 나를 따르라. 그럼 쫄병들이 막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얘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아야 되는 뭐라고? 적금. 그리고 연결된 종목들은 조그만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나 이렇게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지. 여러분 계좌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삼전도 100만원. 그 다음에 뭐 저기 성수치킨도 100만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삼전도 100만원, 성수치킨도 100만원 아니요. 똑같이 10%든 20, 뭐 5%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네. 똑같은 비중 아니요. 시장에서나 쥐가 400조짜리고 뭐 2천억짜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내 계좌에 들어오면 똑같은 놈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의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요, 잘 안 빠질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6만원대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어. 6만원대에서 뭐 손실로 갈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들이 베이스에다 수익을 계속 깔아놓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내 계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애들은 누구라고? 얘네들이요. 조그만 애들이 가는 거죠. 2천억짜리가 뭐 6천억, 7천억 가는 거고 1조짜리가 2, 3조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수익은 다 많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 계좌 안에서는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그냥 100%만 먹고 나오면 돼요. 100%쯤 되면은 추세가 좀 꺾이더라고요. 100%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추세가 꺾일 때쯤 되면 그냥 팔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추세가 나와서 뭐 꺾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하지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니야. 네.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이게 뭐 얼마나 올라왔어요? 뭐 한 2, 30% 올라왔어요? 이거? 한 25%? 네. 이거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추세가 뭐 끝났네 뭐 어쩌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장이 더 강하게 나오면 삼성전자 10만원도 넘어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 뭐 8만원 9만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증거사에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도 안 믿고 있죠.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네. 12만원 되면 네 공짜 되는 거야. 삼전. 근데 공짜 하지 말고 다 파세요. 얘네들은 추세를 크게 만들면 어차피 조정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싸게 또 사면 돼. 그 돈 가만 놔뒀다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시다가 다른 거 또 하시다가 삼성전자 또 사서 모아 가시면 돼요. 그렇게 주기별로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잖아. 또 왔네 그러면서. 이런 대형주들은요. 대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샤 그러면 그때 팔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우 죽겠네 이런 소리 나오고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막 뭐 그렇게 됐을 때 사면 돼. 왜냐하면 시장은 어쨌든 계속 우상향인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거든요. 그 시기 때마다 움직이는 것들이 대형주란 말이죠. 네. 코스피가 꺾이는 이유가 삼전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대형주가 꺾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대형주가 죽지 않으면요 조정 안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 봐봐요. 네. 시장 조정 0.45 이런 거 네. 조정 안 들어가는 이유 뭐예요? 안 죽고 계속 가니까. 대형주가 안 죽으면요 시장의 조정을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코스닥도 지금 계속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뱀이 뒤졌다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0% 20%씩 막 계속 빠지고 있다. 코스닥은 폭락이요. 응? 대형주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대형주요? 아니에요. 투자 심리가 깨지기 시작하면요 대형주도 당연히 내리겠지? 하지만 대형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내려가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변동성이 커져요? 중소형주죠. 근데 시장이 안 빠지고 잘 버텨줘.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괜찮네? 할만한데? 살아있네?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사려고 하겠어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사려고 하겠지만 희한하게도 대형주는 밑바닥에선 잘 안 사. 사람들이 느리다 이거지. 느리다. 네, 느리다. 삼성전자 느려요. 하루에 2% 올라와요. 1% 올라와요. 아우 짜증나요. 네. 하이닉스 5%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품을 물잖아. 급등했다. 이렇게. 조그만 중소형주 5% 올라가면 뭐요? 좀 올랐네 그러고 말잖아요. 하이닉스 5% 올라. 삼성전자가 4% 올라가봐. 3% 올라가봐. 그럼 미쳐버린다니까요. 급등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 얘들은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냥 안 사. 많이 올라가서 우와! 대형주가 100%가 올랐어? 그럼 그때 사는 거야. 네? 하지 말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형주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요? 시간 많은 코쟁이들, 코 큰 애들, 걔네들만 와서 사는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애들 와가지고 공짜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안 사셔도 돼요. 네. 삼전을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수익을 다른 걸로 내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부장, 반도체, 쬐깐한 놈들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쪽으로 가도 돼요.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대신에 삼성전자의 추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왜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느냐? 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더 괜찮아요. 내가 그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는 거하고 다른 놈이 들고서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헤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서 야 우회전 야 거기서 우회전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차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우회전이구나 하면서 우회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길잡이 역할이에요. 대형주는 길잡이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트에 박아놓으면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시황 때마다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전기전자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고 전차군단 얘기하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하고 2차전지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랑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취향이지 취향. 삼성전자 없어도 돼요. 내비게이션 없다고 여러분 운전 못합니까? 내비게이션 없어도 되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되잖아요. 이정표 보고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성투산의 집 직진 이렇게 딱 표시돼 있으면 그럼 직진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취향이요. 개취지 개취. 개인의 취향. 네. 상관없습니다. 안 사도 괜찮아요. 네. 삼전은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사요. 저는 사고 또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도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을 알기 위해서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거를 보셔야지 돼요.
고맙습니다. 매종랄라님. 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매종랄라님. 네, 그러셨군요. 팟빵 들으시면서 일로 넘어오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팟빵에 보면은 제목 밑에 성투사 유튜브 오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근데 잘 못 오시더라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8만원대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 이상 올라갑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8만원을 넘기 위한 숙명이 있어요. 네, 8만원, 7만원대 중후반 8만원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2700, 2800 요 사이 구간이 그 자리예요. 네, 삼성전자가 8만원에 갈까 말까 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형주나 누구인지, 또 걔네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전망은 또 뭘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시면 시장의 방향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팟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팟빵을 아주 좋아해요. 내려올 때마다 사세요. 네, 내려올 때마다. 대형주들은 언제까지요? 시장이 끝날 때까지요. 8만원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8만원을 기다리지 말고 가격을 낮춰버리면 되잖아요. 낮춰버리면 되잖아. 내가 만약에 8만원이었어 평단가가. 그럼 방송 좀 일찍 들으시지 그랬다. 그죠? 6만원대 이렇게 사버리면은 평단가 7만원이잖아. 지금 수익권 들어가시겠는데.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그 부자 아빠님 방송 가셨다가 막 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다시 가서 헤매고 그러시다더라고. 네. 쟤는 이제 27이라 네, 그렇죠. 그게 원래 제가 아시죠? 88TV에서 원래는 관리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로, 원래는 제가 전문가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관리자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문가가 먼저였지. 그러다가 이제 관리자를 하게 됐던 건데, 관리자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그쪽에서 시황을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침 시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시황은 저만 해요. 시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시황은 나만 해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저거 하죠. 네. 조금 저거 합니다. 뭐냐면 이 시황이라는 것이 매번 일정한 시간대에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번거롭기도 하고 네,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는 네, 뭐 되게 오래 하는 거라 요즘에 알람 없어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네.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그 정확한 시간대에 꾸준히 한다는 게 좀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많아요. 근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네, 그거는 자신 있어요. 네. 저는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할 때도요. 한 문장을 아예 머리에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 들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냥 계속 그거 듣는 거야. 그냥 툭치만 나올 때까지. 그런 거. 저는 반복만이 확실한 공부의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방송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도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방송을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전혀 새로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물어보면 답이 없어. 뭐 그런 거잖아. 물어보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저는 삼식이잖아요. 네. 삼식이라서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삼식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네, 영식이었다라면 너무 좋았겠지. 하지만 네, 저는 삼식이라서 네, 썩 저거 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감점 요인이 좀 있어. 네, 아무튼요. 네, 계속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는 그 시황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을 보는 방향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방송을 열어서 하는 것들도요, 대본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대본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제가 특강을 할 때는 대본이 있잖아요. 특강할 땐 대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대본이 없이 하는 건데 이 대본에 있는 것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 특강할 때 들으셔서 약간 질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2시간 반, 3시간 막 해버리잖아요. 나도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흐름에서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중요한 거 길목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키워드,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난 수급을 봐야 되겠어. 수급 봅시다. 대형주 봐야 되겠어. 대형주 봅시다. 이것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씩 단계별로 가세요. 한글을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무방을 할 때 대본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잤걸? 안 끝나. 대본이 없으니까 끊고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본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방송 안 끝나. 밤새도록 해도 이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내가 CPI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거든. CPI가 4.0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 방대한 자료가 너무 커 보인다고. 응? 너무 커 보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내 걸로 쌓이게 되면요, 방대한 것도 다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홀딩은 CPI 예정치가 나왔습니다. 4.0이래요. 4.0 예정치가요. 네. 4.0 3%대도 한번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4.0이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고 어차피 예상해드렸던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빠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생명이지. 전문가는 아시죠? 네, 엄청 내려갔지. 지난번에 6에서 지금 5인가 명 하다가 이제 4.9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조금만 더 하면은 3%대 나와버리면은 게임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못 올린다 보시면 돼요. 네. 이순신님, 홀딩이 좀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홀딩이 왜 어려울까요? 종목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 홀딩은 왜 어려울까요? 왜 결단력이 필요할까요? 왜 결단력이 지금 필요해야 될까요? 네? 홀딩이 왜 어려울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종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홀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올라가는 거는 홀딩이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쉽잖아요. 매수 매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처박아 놓으면 되잖아. 소비자 물가지수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PPI인데 요거는 그다지 썩 저거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요. 네. 그건 뭐 무식이랑 관계없습니다. 영어로 써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원래는 CPI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입에 붙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 주식 용어가 원래 쓰잘데기 없이 영어가 많아요. 짜증나는 거야. 네.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잘 몰라요, 이순신님. 홀딩이 어렵다는 것은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 기대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 싫죠.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맨날 그냥 코딱지 후벼가고 내 입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고 다녀.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막 그 냄새 나고 막 그런 애야. 좀 처음에는 그래도 콩깍지가 싫어서 만났는데,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정리미가 떨어지면은요 100위가 싫단 말이야. 네? 영어를 해야 될 때 또 영어를 합니다. 중국어를 해야 될 때 중국어를 하고요. 네, 제가 또 그래도 네, 얇게는 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내미가 원래 손실이 나면 주식은 정내미가 떨어져요. 수익 나는 주식은 언제 봐도 예쁘죠.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그런데 손실 나 있으면 에이씨 돼지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진짜 이거는 네, 와, 볼 때마다 짜증나요. 그 정수리에 뽀뽀하라 그러면 네. 정수리 떡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죠.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야.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런 것일 뿐 실제로 걔를 머리를 감겨주고 그죠? 머리를 빨아대겠지? 빨래핀을 빡빡 빨아주고 그 다음에 좀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뭐 코딱지 파지 말라고 하고 뭔가 좀 꾸며서 잘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않겠어요? 막 맨날 안경 이렇게 두꺼운 그런 안경 쓰고 다니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라식을 딱 하고 좀 그 여름에 다이어트 막 해가지고 방학 딱 끝나고 라식 수술하고 살 빼가지고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킹카되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뭐예요? 꾸며주란 말이에요. 정내미가 떨어졌어도 꾸며봐요. 꾸며봤을 때 이 꾸미는 게 뭐예요? 평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뭔가 가공을 좀 하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서 뭔가 내가 좀 건드리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좀 만들어 보란 말이죠. 만들어 보라고. 그거 좀 가공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0%에서 100이 싫었던 그놈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는 좀 해볼만 한데? 라는 느낌이 좀 온단 말이거든. 수학은 못합니다. 그거야, 그거. 내가 이 주식을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손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많이 나서 100이 싫어요. 팔아야 되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진심이라면 하이닉스가 더 가겠죠. 반도체가 진심이라면 하이닉스가 더 갑니다. 매종렐라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순신님이 견디기 싫고 배기 싫은 종목을 한번 진짜 객관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차갑게 얼음을 품에 안고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응?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정말 버려야 되는 주식인가?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에겐 정말 호재는 없겠는가? 이 주식이 돌아서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공을 하세요. 아, 얘는 그래도 길어봤자 오래 안은 가겠구나 생각되면 가공을 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된다면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줄이세요. 네. 줄이세요. 큰 주식 같은 경우, 대형 주식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요, 기회만 잘 잡으면 여기서만으로도 그냥 대박이 터집니다. 나눠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몰빵을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주식이 잘 가면 20%만 올라도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아니 5%짜리가 열심히 올라서 20% 수익 100% 수익 났다. 그래봤자 비중이 많은 놈이 20% 올라간 것보다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어떻게 해줘요? 비중을 많이 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쪽으로만 그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되게 많아요. 네. 비중이 많습니다. 10% 넘게 있어요. 종목당. 그거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아가는 겨. 몇 번 샀다고요? 7월달부터 삼성전자를 7번인가 8번인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봐야 된다니까 드라마겠지 뭐. 네.
내가 드라마에 밀릴 클래스는 아닌데. 네. 하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떨어질 만한 이슈는 없어요. 크게 떨어질 이슈는 없고요. 자잘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하든 작은 조정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횡보가 되든 작은 조정이 되든 간에 지금은 매수할 시점은 아니에요. 매수는 항상 언제요? 조정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나서 항상 사람들이 아유 짜증나라고 얘기할 때 그때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사세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들으면서 사세요. 지난번에 여기서 샀잖아. 그래 여기서도 샀잖아요. 여기서도 샀다? 여기서 샀겠지. 여기서 샀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식 걱정하는 거 아니야. 네, 이미 잘 가고 있는데 가는 놈 뭐라고 걱정합니까? 그죠? 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박효신 씨도 얼마 전에 막 그렇게 뭐 생활고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몇 년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00억대 빌딩에다 80억대 빌딩 현금 주고 샀대더만. 내가 걱정한 내가 갑자기 적어야 되더만. 네. 내가 뭐 달라고 쟤를 걱정했을까? 아이고 참.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박효신은 돈 많이 벌었대잖아. 어느새 벌었네. 건물 2개 되었네. 그런 거 예씨. 연예인 걱정하지 마. 연예인 걱정, 주식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고. 자, 그 라이브 방송은요. 월요일 날 아침 9시 저녁 9시,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내일이요 14시, 그리고 목요일날 21시. 네, 요렇게는 유튜브하고 88 같이 하고요. 요거는 유튜브만 합니다. 월요일날은 유튜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걱정하지 마. 나는 계좌 수익입니다. 네, 계좌 수익 중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원금 대비 아직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투사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 네, 뭐 장이 많이 빠졌다는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손실 난 적 없었어요. 제가 손실 났던 유일한 상황은 여기 코로나 때 요때 손실로 들어갔던 거 그거 한 번밖에 없고요. 여기서도 손실 안 났어요. 나는 괜찮아요. 네, 걱정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방은 노래 틀어주면 안 돼요. 바로 네 잘립니다. 내가 해드릴까?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내일 한번 불러보자. 꿍꿍따 꿍꿍따 내일 한번 불러봅시다. 네. 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손실 보고 있어요. 네, 얼마 안 되신 분, 한 2년 되신 분들은 손실 보고 있어요. 2년 이하로는 전부 다 손실 보고 있어. 그래서, 네, 아직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네. 네, 자, 화이팅!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방송